안녕하세요. 코인 알아보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서 1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유명한 비트코인 비평가 피터 시프가 말하기를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자유를 주는 대신 피라미드 계획을 강요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금도 안심할 상황은 아닐 뿐더러 비트코인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라도 하지 금은 내려가고만 있는 모습이죠. 자,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에릭 애덤스 같은 경우는 최근 CNBC 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 저가 매수의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밝히면서 때로는 상황이 나빠질 때 사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는 자신이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비트코인으로 받을 급여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최근 비트코인 하락에 계속해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3위 고래 같은 경우 비트코인 179개를 어제 다시 추매를 했다고 하고요. 그 뒤를 추격이라도 하듯 28위 고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1000개를 대량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이런 기회를 틈타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는 테조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e스포츠 팀이죠. 바이탈리티 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바이탈리티의 커뮤니티 활동 및 블록체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이탈리티 선수들은 테조스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당연히 NFT도 출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인원에서 스텔라루멘 보유자를 대상으로 아쿠아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냅샷 일정은 1월 15일 오전 9시고요. 스텔라루멘 입출금은 1월 14일 오후 5시부터 중단이 됩니다. 코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조만간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스텔라루멘 홀더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는 연준 양적 긴축 공포 코로나 리스크 2910선까지 밀린 코스피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인데요. 자, 양적 긴축이란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연준이 계속 채권을 사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연준이 샀던 채권을 다시 시장에다가 파는 게 양적 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FOMC 회의록에서 나온 정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양적 긴축의 뉴스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2017년도에 양적 긴축이 있었죠.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양적 긴축을 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하고 바로 양적 긴축을 하겠다고 제롬 파월 의장이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지금까지 풀어줬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거의 80%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긴축을 할 때가 아닌데 긴축을 하게 되면서 점점 정책 실수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 증시 급락 이유는 12월 FOMC 회의록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더 빨리 더 강하게 긴축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 현재 노동 지표가 좋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적으로 갈 근거가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들 때문에 금리도 하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2018년도, 2019년도에 정책 실수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세계 경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플과 SEC 소송에 관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자 기사입니다. 리플 코인 시세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SEC 소송 일정 전망 결과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리플랩스가 올해 SEC와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해죠. 12월 초 비영리 단체 자율권 감독 엠파워 오버사이트가 SEC를 상대로 리플 소송과 관련 리플 코인 가격을 폭락하게 만들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는 불법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정보 공개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고, 2022년 리플 가격 전망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 매체 FX 엠파이어는 2022년 리플의 시장은 올해 초보다 더 낙관적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을 했고요. 패드의 파월 의장도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공포 구간에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고점을 여기서 기록을 하였지만 여기에 안착하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에 안착을 했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겠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서 하락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삼각수렴의 끝부분에 와 있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아랫부분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지 구간을 9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자, 바닥을 잘 다지고 난 후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 관련 좋은 소식과 여러 가지 좋은 소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적당한 타이밍에 분할로 잘 담아가시면 좋은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알아보는 남자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